최근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변화하는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이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13년간의 내전 이후 아흐메드 알샤라가 바샤르 아라사드를 축출하는 쿠데타를 주도한 이후 주요 서방 지도자가 시리아 땅을 밟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많은 서방 지도자들이 알샤라와 그의 이슬람 극단주의 배경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마크롱과 프랑스는 동맹국들에게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국가 재건을 돕기 위한 투자를 허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것이 마크롱의 방문의 주된 목적이었으며 두 사람은 무역과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프랑스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시리아는 전 독재자 가족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압수된 5천만 유로 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법적 조치를 처음으로 취했고 끝까지 해낸 첫 번째 국가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금은 시리아 국민에게 반환되어 전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알샤라 씨는 자신의 나라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지원도 받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마스쿠스와 파리 사이에 상주대사를 가능한 한 빨리 교환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외교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시리아 대통령은 또한 프랑스의 오랜 동맹국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위반 행위에 대해 명확히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진정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1974년 분리협정을 준수하고 12월 8일 이후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직적 공격이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고 국제법과 협정이 존중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 때문에 그들의 만남은 가려졌습니다. 마크롱이 머물고 있던 호텔 밖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폭발로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당시 시리아 대통령궁에 있었으며 다치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주동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알샤라는 시리아 내 여러 무장 세력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서방과의 긴밀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상기시켜줍니다. 파리에서 정치학자이자 중동 연구자인 미리암 벤나드 씨가 함께합니다. 24뉴스 영어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시리아의 외교적 복귀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폭발 사건이 그 복귀가 얼마나 취약한지 정확히 드러낸 것일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방문은 매우 상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이 내전이 시작된 이후 유럽 지도자가 시리아를 방문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신다면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바샤르 알 아사드와의 관계 개선이 있었지만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그 관계는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모두에게 역사의 무게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시리아를 관리할 권한을 가졌던 옛 위임 통치국, 옛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이에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리아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깊이를 감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보안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을 계속하고 여러 만남을 가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흐메드 알샤라가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발언을 보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개입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군대가 개입한 것은 아시다시피 드루즈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해서였어요. 드루즈 공동체는 새로운 임시 정부와 연관된 세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부가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해요. 그리고 물론 소수 집단의 사망도 포함되어야 해요. 제가 드루즈를 언급했지만 쿠르드족도 언급할 수 있겠죠.
알샤라가 이번 방문에서 마크롱을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명해요. LCC 궁전에서는 아사드 가족으로부터 압수된 약 5,800만 달러의 자산이 이번 회의 이후 곧 시리아로 반환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마크롱이 샤라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방문에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접근과 비교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경제 외교를 통해 아흐메드 알샤라를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성과, 이런 진전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단지 경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 진보가 정치적 진보와 안보 진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가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점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경제 프로그램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제재를 해제하거나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미국과 프랑스의 진전을 약속하거나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도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정부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진전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소수자들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터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마스쿠스에서의 대화를 어떻게 나토 정상회담으로 가져갈 예정인가요? 그곳에서 시리아 문제는 어떻게 논의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본 것은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일종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행위자인 터키도 이러한 경제 재건을 선호하고 있으며 제가 방금 언급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리면서 상황을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알샤라를 시리아 내에서 정상화로 이끌기 위한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과 이 세 주요 행위자들이 알샤라에게 더 빠르게 움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라고 압박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진전으로 이어질지 어느 정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이런 진전이 없는 한 알샤라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에서 철수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국가 간에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나 장기적인 안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경제 외교를 추진하는 이들을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리암 벨랜드, 오늘 i24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통찰력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리아에서 안보 위험 신호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크롱의 호텔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은 며칠 전 다마스쿠스 카페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폭탄 테러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아무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ISIS 세포 조직과 다른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시리아에서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이는 알샤라의 가장 큰 도전이 외교가 아니라 수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시리아 지하디스트 전문가 아람 아킬 씨를 독일에서 연결했습니다. 오늘 i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마스쿠스에서 벌어진 장면들을 볼 때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 중에 바샤르 알아사드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 ISIS인지 아사드 충성파인지 경쟁 세력인지요.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니콜 씨,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책임을 규명한 독립적인 조사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정 주체를 비난하기 전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라니의 알카에다 계열 정권이 집권한 이후 18개월 넘게 발생한 모든 폭격과 공격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폭격들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마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 중이어서 언론의 관심이 조금 더 집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사건 자체가 단순히 한 명의 범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권은 수천 명의 국제 지하디스트를 포함한 거대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며칠 전 팟캐스트에 졸라니의 미디어 고문이 출연했습니다. 그 팟캐스트는 녹음되어 유튜브에 공개되었고 3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내내 알카에다를 자랑했고 오사마 빈 라덴을 계속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리아에 있는 무자헤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지하디스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만약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그들이 다시 나타나 9.11 테러와 같은 사건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번이나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지역과 여러 나라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만들어진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테러 도구를 소유하거나 가진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터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졸라니는 자신이 이 지하디스트나 무자히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주만 권한이 없고 소수 집단엔 권한이 있지만 자신의 지하디스트들에겐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도시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라 전체가 직면한 가장 큰 보안 문제입니다. 그리고 졸라니의 정권이 집권하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손으로 나라를 지하디스트가 지배하는 실패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ISIS가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정부가 그들의 위협을 결코 무력화시키지 못했거나 아직 무력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정부가 몇 달 전 1월에 수천 명의 ISIS 대원들을 석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석방하고 여러 주요 도시에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탈급진화하는 대신 졸라니 정부는 그들을 모스크 안에서 정기적인 샤리아 강좌에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졸라니가 많은 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의 전 지하디 동맹들 사이에서도 그들은 졸라니의 정치적 실용주의적 변화가 자신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이었습니다. 아라마킬 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부 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듣는 건 정말 흥미롭네요.